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기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TV의 태양입니다. 태양님, 그러면 이번에도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1부에서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해 다뤘고 2부에서는 배우 호아킨 피닉스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네. 이번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화 자체에 대한 리뷰에 들어갈 텐데 네. 스포일러가 많은 편입니다. 네. 만약 아직 조커를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3부는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스토리에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라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조커라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결국 악의 탄생입니다. 네. 조커라고 하는 악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작품인 거죠. 네. 흔히 악의 탄생을 다루는 작품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캐릭터가 애초부터 악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가 있고 예. 본래 선량했지만 환경이나 타인의 영향으로 인해 악으로 변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다루기 어렵냐고 묻는다면 네. 후자가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애초부터 악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네. 이 캐릭터가 악행을 저질러도 당위성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이 캐릭터는 선량했고 외부 영향으로 인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네. 그 변화의 원인과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어이없는 이유로 착한 사람이 악당이 되었다라는 건 대중들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커가 선택한 방식은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죠. 극 중에서 아서플렉은 굉장히 선량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네. 아서플렉은 어머니로부터 세상에 웃음과 행복을 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네. 실제로 거친 세상에서 행복과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큰 핸디캡이 있고 네. 코미디에 전혀 재능이 없음에도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죠. 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심파조의 스토리죠. 네, 아서플렉의 꿈은 토크쇼 진행자 머레이 프랭클린입니다. 아서플렉에게는 머레이의 쇼에서 방청객으로 참가하여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네. 의미 있는 조언을 받은 멋진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는 머레이 프랭클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언젠간 멋진 코미디언이 되어 네. 머레이의 쇼에 당당하게 출연하는 날을 꿈꾸고 있죠. 네. 아서플렉의 희망은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막 정치인으로 첫 발을 디딘 네. 성공한 기업가 토마스 웨인입니다. 예. 어머니 페니 플렉은 네. 30년 전 토마스 웨인의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했습니다. 네. 페니 플렉은 토마스 웨인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으면서 네. 매일같이 토마스 웨인에게 편지를 붙이죠. 예. 아서 플렉은 그런 어머니를 믿고 매일같이 편지함을 뒤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 페니 플렉은 아서 플렉의 유일한 지지자입니다. 네. 그 누구도 아서 플렉의 선한 마음에 감사하지 않지만 네. 어머니만큼은 그를 해피라고 부르며 아들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뭐랄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권선징악 스토리의 클리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또 아서 플렉은 자신의 질병을 탓하면서 현실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는 병을 고치고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치료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가하며 약을 복용하죠. 비록 상담사가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질문만을 반복할지라도 말이죠. 그만큼 아서 플렉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이토록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광기 어린 사이코패스 악당 조커로 변신할 수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죠. 네. 우리에게 타고난 선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 믿음을 서서히 파괴해 나간다는 거죠. 네. 아서의 꿈과 희망 그리고 지지자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말이죠. 영화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주인공의 내면을 파괴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고담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서의 선함에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서의 선의를 거절하고 우멸감을 주고 그를 이용하죠. 아서는 점차 지쳐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서는 자신을 이유 없이 모욕하고 두들겨 패는 불량배들에게 총을 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 실패와 고난으로 점철된 아서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승리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즈음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아서는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병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죠. 이때 아서에게는 희망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두 가지 계기가 생깁니다. 하나는 바로 토마스 웨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고 네.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 소피를 만난 것이었죠. 주인공에게 일말의 희망이란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부풀어 오르면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픔도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아서 플렉은 정말 어렵게 찾아가서 만나긴 토마스 웨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웨인은 아서의 어머니를 앙상장애에 걸린 미친 여자라고 부르면서 아서는 입양되었기에
자신의 친아들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서는 고통스러워하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폭소가 터지고 맙니다. 네. 토마스는 그런 아서를 경멸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쓰러뜨리죠. 네. 다시 한번 내 아들의 손을 댔다간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서의 연인이라고 믿었던 소피는 아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녀와 나눴던 교감은 모두 아서의 조현병이 만들어낸 환각이었습니다.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을 잃었고 연인이라 믿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서가 희망을 잃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서는 아캄 주립병원에서 어머니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의 말은 사실로 드러나죠. 어머니는 조현병 환자였고 연인과 함께 어린 아서를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아서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들은 어머니의 심한 학대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였습니다. 평생의 지지자라고 믿었던 어머니는 사실 아서를 속이고 학대하고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서는 자신의 유일한 지지자를 잃게 됩니다. 참 이게 이미 짜여져 있는 각본이라고 해도 너무 잔인하네요.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아서는 머레이를 만납니다. 여기서 아서와 머레이의 추억이 사실은 아서의 망상이었다는 단서가 드러나죠. 머레이는 아서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차가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머레이는 아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망신을 주고 모욕하고 비난합니다. 아서는 분노하고 머레이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되죠. 그렇게 아서는 자신의 꿈이자 목표였던 사나이를 죽이게 됩니다. 네. 아서는 희망을 잃었고 유일한 지지자를 잃었으며 꿈마저 잃게 됩니다. 세상은 아서의 선함을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아서에게 거부를 표하던 세상이 마침내 아서를 인정하고 그를 추앙했을 때는 아서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였습니다. 아서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만 승리감과 안정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조커로 변하게 된 거죠. 조커의 탄생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선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악당이 되었다라는 게 아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희망을 짓밟히는 것으로 살인마 조커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영화는 조커의 탄생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아서가 자신을 이용했던 동료 렌다를 살해할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렌달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서지만 렌달과 함께한 난쟁이 광대는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점은 아서가 왜 그를 살려주었냐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난쟁이 광대가 아서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난쟁이 광대를 살려주는 것이 아서 플렉의 인간성의 마지막 조각이다 라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아서가 조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서가 선의를 베풀었던 아이의 어머니가 아서에게 감사를 표했더라면, 토마스가 아서에게 좀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소피가 정말로 아서를 사랑해 주었더라면, 머레이가 아서를 이해해 주었더라면, 적어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아서의 선의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더라면 아서는 조커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커는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 역시 누군가의 사랑과 애정이 없었더라면 조커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무관심이, 나의 냉대가 누군가를 조커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영화 조커는 조커가 신적 존재나 우리와 동떨어진 요인으로 만들어진 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이고 우리들 역시 조커가 될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의 선의를 무심코 거절하지 않았느냐고. 앞으로 타인의 선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네요. 내가 무심코 저지른 타인의 선의를 무시한 행동이 아주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큰 줄기가 영화가 주는 이야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조커는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아이러니,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의 연관성, 영화가 가진 악마적인 위험성과 이를 제어하고자 만들어준 장치, 여러가지 풀리지 않은 이른바 떡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죠. 네. 아마 댓글을 보고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보너스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편성한 조커 3부작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클라이맥스 TV의 태양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회차에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맥스 TV의 기흥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